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죠. 이 두 분과 함께 1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종목 진단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한 주기도 하죠. 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시장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또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장 잘 갑니다, 괜찮습니다 하는 장밋빛 전망보다는 조금 아쉬운 이야기, 또 한숨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월요일이잖아요. 이번 한 주를 잘 보낼 수 있는 대비 전략들 세워보시고 10월 한 달을 또 마무리하면서 11월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들, 오늘 이 시간에 또 종목 진단 통해서 그 방향성 잡아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 상담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둘게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분들 올라오고 계신데 이야기 나눠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고 종목도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있습니다.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거나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전화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많은 분들 지금 다 이제 출석 체크하러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쫄보님, 분홍분홍 보람님 하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준호님, 결석은 해도 지각은 안 합니다 하셨는데 출석 체크 지금 하니까 오늘 지각 안 하셨어요. 도루찌꼬님, 킴스 하면서 김민준 전문가님 환영의 글 올려주셨고요. 윤수짱, 김시용님, 남극곰님, 준호 게임존님도 반갑습니다. 또 매수 문의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내가 이 종목 좀 사고 싶다, 전망이 어떨까 궁금하신 부분들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투가이드님, 마임님 이름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꽃보다 무상증자님의 종목이고요. 우리금융지주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11,0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내년에 조카 첫돌이라서 선물로 쓰고 싶습니다. 한 3년 정도 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우리금융지주가 굉장히 이 10월 한 달을 잘 보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늘 13,0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꽃보다 무상증자님께서도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내년에 조카 첫 돌 선물로도 줘야 되고 나는 3년 동안 꾸준히 좀 수익을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가능할지 운용형님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예, 은행주는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장기 투자가 좀 가능한 쪽이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제 금리 인상기니까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구간 쪽에서는 중장기적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던 관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3년 정도 본다고 그러셨는데 3년까지는 좀 장담 못 하겠고요. 길게 보면 가겠지만 이제 사이클인으로 봐진다 한다면 어느 시점까지 좀 봐야 되느냐? 금리가 이제 다음 달에 11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이 구체적으로 아마 일정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도
주말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르면 내년도 아마 하반기 정도 이제 첫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빠르면 내년도에 아마 2차례 정도, 그다음에 내후년도 뭐 2차례라든가 계속 금리 인상이 좀 진행이 좀 되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언제까지 꺾이지가 않느냐, 시장도 그렇지만은 금리가 3차례, 4차례 정도 인상할 때까지는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은행주들도 어느 정도 추세가 전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5, 6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이 좀 되면서 충분하게 시장 유동성 축소가 될 때는 주식시장도 꺾이고, 그 전에 이제 은행주도 꺾이죠. 이제 그 시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23년도 중하반기 정도까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3년은 좀 그런 것 같고 2년 정도까지는 개인적으로 주식시장도 그렇고 금융주와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사이클은 좀 유지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큰 흐름으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우리금융주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은행주 실적 발표는 KB금융지주가 지난주에 했고,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아직 안 했네요. 하나금융지주가 있고, 오늘 우리금융지주가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은행주들이 가장 먼저 실적 발표 스타트를 끊었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여타 기업들도 실적 좋게 나왔고,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현재까지 나온 은행주들 대체적으로 KB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오늘 우리금융도 시장 예상치 가이던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 이상 가이던스 대비해서 10% 이상 좋게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아마 5%에서 10% 정도 은행주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계시는데 은행주가 지금 지금 거의 신고가예요. 최근에 따지면 뭐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은행주가 그래서 제가 은행주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제가 은행주 1년, 2년 전부터, 1년 전부터 투자할 때 은행에 돈 넣는 사람, 은행주를 사놔라. 그런 얘기를 자꾸 얘기했던 건데, 네. 금리, 그 뒤로 이제 주가는 거의 막 100% 올라왔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JB금융주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JB금융주가 4,000원대에서 지금 JB금융주도 9,000원 넘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그 시점으로 따지면 거의 7, 8%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은행주들 주가가 올라서 배당 수익률을 따지면 아마 우리금융주가 배당 수익률이 2019년도에 700원 했거든요, 주당. 작년도는 실적이 좀 많이 감소를 하면서 300원대 줄어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올해는 사상 최대 실적이니까, 당연히 이제 배당 수익도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최소한 500원, 600원 정도는 600원 이상은 배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3,000원 기로 본다면 배당 수익률 5% 나오거든요. 현재 지금 연말 시점이 다가오는 쪽이고, 또 배당 수익에 관심 가져야 되는 거고, 또 시장 자체가 지지부진하니까, 배당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또 투자 심리가 전개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도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죠. 여전히 은행주는 우리나라 은행주가 가장 주가 쌉니다. 글로벌 은행주 주가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렇던 관점에서 충분히 재평가를 받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금융주주를 따지면 그동안 우리금융주가 은행주 중에서 가장 부실채권이 많았던 쪽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행주의 부실채권이 가장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금융주가 가장 먼저 터지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이 줄어들면서 이 회사가 실적이 좀 더 상당히 좀 다른 여타 신한금융주주라든가 KB금융주주가 주가는 지금 관련 종목도 지지부진하거든요. 상대적으로 KB금융, 신한주주라든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간권 아래권에 있는 주식들, 우리금융주주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은행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유동성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덩치가 큰 신한금융주주라든가 KB금융주주보다는 우리금융주주라든가 기업은행이 시가총액이 신한금융주주라든가 KB금융에서 뭐 2분의 1 내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한이라든가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70%입니다. 외국인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금융주주가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몇 프로냐면 30%가 좀 안 됩니다. 29.2%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낮은 게 기업은행인데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살 여력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측면도 수급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 의견이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연말까지 본다 한다면 일단은 연말까지 본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14,500원에서 800원 정도, 이 정도 500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 잘하면 10% 정도. 근데 빠르게 가지는 않지 1% 2% 정도 가는데 이때 가게 되면 일단은 은행주들은 12월 달에 가게 되면요. 배당 투자 때문에 쉽니다. 1월 달, 2월 달은 실 가능성이 커요. 아무리 사이클상으로 본다 금리 인상이 상승하겠지만은 그래서 언제 정도 팔아야 되느냐 매도 타임 자체는 제가 보기엔 12월 20일입니다. 배당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12월 22, 3일 정도까지 배당 기대감은 올라가기 때문에 배당을 안 받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 시점 즉 12월 23일 정도 전후해가지고 네.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15,000원 근처하게 되게 되면 배당 안 받고 파고 왜냐하면 1월 달부터는 은행주가 상단기가 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른 것들 올라갈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3월 달, 4월 달 정도 되는 시점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은 이제 이 3년을 본다고 그랬는데 3년까지는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본다 한다면 14,500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오히려 배당을 포기하고 차익 실현하는 그런 관점에서 전략을 접근하시고 만약에 주가가 지지부진 거린다.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14,000원 아래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배당을 받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왜냐하면 배당락이 크게 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리 올라가게 되면 배당 기대감이 반영돼서 배당락이 많이 될 수가 있겠지만 주가가 지지부진한 국면이 전개된다 하더라면 오히려 배당락이 작게 되면서 어느 정도 더 가지고 배당을 보는 것도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은 뭐 2년, 3년까지는 제시해 들고 있기는 쉽지는 않고요. 뭐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기본적 부동산을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 은행이 워낙 싸기 때문에 2년, 3년 본다 하면 제가 보기 2만 원도 주가 쌉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금융주주가 PER이 지금 4배가 안 돼요. 4배가 안 됩니다. 이제 올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죠. 3.9배고요. 3.9배고 그다음에 PBR이 0.37배밖에 안 됩니다. 주당 BPS가 34,000원짜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은행주들 그다음 못 갔던 이유 자체가 자기 자본율 ROE가 가장 중요한데 ROE가 낮았는데 지금 이 회사가 지금 ROE가 10%대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금융주주가 지금까지 ROE가 10%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정률을 봐서는 9.98인데 오늘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사장 조정된다 하더라면 은행주 내에서도 아마 자기 자본이 10% 올라가게 되면 신한이라든가 KB금융주주가 거의 비슷해져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추가 장기 상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4,8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융지주 오늘 최대 실적이다라는 발표가 나왔었죠. 은행주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 괜찮은 상황이고 특히 우리 금융지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드렸습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올해 연말까지 배당 전에 팔고 나오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네요. 14,500원 선에서 매도 한번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정의롭게 님이 올려주신 종목 이어갈 거고요. 종목은 CS 베어링입니다. 매수가가 22,7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있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자, CS 베어링 오늘은 21,550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풍력에 좀 관심이 타이밍이 좀 오셨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풍력이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저도 요새 좀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뭐 이제 친환경 파트를 보면 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탈탄소, 그러니까 약간 좀 색채가 틀리거든요. 친환경이라는 대전제 아래 있지만,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대전제 아래보다는 탈탄소라는 대전제 아래 있겠죠. 이 탄소를 이제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들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행해 가는 과정 중에서 가장 이제 실생활에 접목이 돼 있는 우리 전기차, 자동차 파트가 먼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색채가 다른 뭐 이건산업이라든지 휴켄스피라든지 뭐 유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기는 탈탄소거든요. 탄소 배출을 감축하다 여기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신재생이죠. 에너지원이 지금 뭐 수력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서 에너지원을 창출할 수 있는 여기가 이제 안 움직였거든요. 그나마 퍼포먼스가 좋았던 쪽이 OCI 그나마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요즘에 조금 올라간 쪽이 또 하나솔루션. 근데 5만 원 근저리만 가면 하나솔루션도 못 가고 있고, 아무래도 다들 좀 이제는 좀 바닥을 뭐 형성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 풍력에 대한 이제 뭐 시황적 글로벌 요소를 좀 보자면 역시나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통과가 돼야지만 더 한 차례 바람이 좀 불 것 같고, 국내에서도 뭐 요즘에 탈탄소 아래 신재생 에너지도 박차가 하니까 모멘텀은 좋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 산업군이에요. 여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구조를 좀 생각했을 때 육상 풍력보다는 이 해상 풍력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베어링 전문 회사지 않습니까? 블레이드와 지금 포토를 연결하는 지지 역할을 하는 그 베어링을 피치용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니까 작년에 흐름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우리 시청자님 단가 지금 보니까 22,800원이시네요. 30%. 뭐 나쁘지 않은 단가고 조금 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은 어느 정도까지 조금 내려오고 나서 그것이 조금 뭐 꺼질 것이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풍력은 약간 프리미엄 범위가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CS 베어링만 놓고 보자면 해외 매출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약간 저조할 거라는 평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좋아질 공산이 있느냐? 저는 올해 풍력들이 좀 쉬었기 때문에 내년에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가격적으로 내려올 때마다 가격 메리트는 좀 생겨놓은 구간입니다. 기술력 부분은 반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님이 고민하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좀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비중이 10%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내년에 지금 업황을 보니까 의견들이 정말 팽팽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들 의견들 다 취합해야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뭐 지금 쉬었던 뭐 자율주행 파트나 반도체 파트, 그 다음에 뭐 수소 파트 다른 쪽으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쪽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들. 여기에 뭐 위드 코로나 내지는 아까 은행주 좀 얹혀질 것이다. 기존에 갔던 2차 전지 파트나 이런 거 쉴 것이라는 평이 좀 있고요. 무슨 소리냐? 테이퍼링 시작되면 시장은 출렁거릴 것이다. 자금 슬슬 늘리고 비중 줄여야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성장성이 있는 풍력은 안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쉽사리 깔아앉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럴 때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 시장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CS 윈드, CS 베어링, 상강 MNT. 대신 이제 가격 메리트가 어느 구간 쪽에서 매기와 수급을 가져올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시간 투자는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조금 설익은 것 같아요. 전혀 폭력적으로 올려는 매기는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손절할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인내심 갖고 가져가시고, 단지 가이던스는 좀 낮춰졌으니까 투자 기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장기는 아니고 스윙이나 중기 접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 정도에 4월, 5월. 왜냐하면 제 느낌인데, 대선 전에는 부동산 정책 원전이잖아요. 대선 후에 내놓을 정책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일자리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탈탄소 아래 신재생 파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모멘텀 받을 수 있다. 단지 목표가는 크게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1, 2차 목표가 나눠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기간은 내년 4월, 5월 이후까지는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충분하게 3만 원 언저리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반등 가능하다. 그 이후엔 다음 스텝은 그때 또 시황을 좀 보면서 가져가는 게 될 것 같고요. 다른 후발주 주장에서 찾는 것보다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CS 베어링이 낫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참 오랫동안 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 풍력 관련주가 아닐 것 같은데, 주가 보니까 CS 베어링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모멘텀 받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봄까지 기간을 정해드렸고, 그 경우에는 3만 원까지 반등 가능할 것이다라는 진단 정리해 도와드릴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투가이드님이 민준쌤 맨투맨티 오늘 탐난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새로운 스타일로 오셨어요. 안에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비싼 거. 간만에 비싼 거 하나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뭣도 좀 내보고 하려고. 그래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우리 박준영님 제가 이 넥타이 맨날 탐내고 있거든요. 좋은 거 많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시면 하나씩 이제 저한테 주실 겁니다. 아마. 아, 그런가요? 합의가 되신 건가요, 두 분이? 제 일방적인 로브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또 딱 알아봐 주시네요. 멋부리는 우리 멋쟁이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멋진 넥타이 하고 오시는 박준영 운영형님의 진단 들어볼 텐데요. 동국 RN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40원 매수가,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고요. 분석 부탁드려요 라는 글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동국 RNS가 최고가 7,800원 찍고 좀 계속 내려오는 듯 싶더니 10월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0월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로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이제 내화물 회사거든요. 내화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용광로 쪽에 이제 셀을 녹이는 데 들어가는 그 회사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내화물을 공급을 하는데, 네.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진출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분리가 좀 돼 있는 쪽이고, 이게 동국산업 계열이거든요. 동국산업 계열인데, 내화물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다른 재료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이 이제 오늘 약간 좀 반등이 나왔지만은, 최근에 시장의 중심 자체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산업별로 정책이 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 자체가 이제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석탄을 사용해가지고 셀을 녹이기 때문에 그렇게 셀을 녹이는데 그래서 내화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용광로 회사 같은 경우는 고로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전기로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석탄을 녹이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석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사용해가지고 수소 연료를 통해가지고 셀을 녹인다든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시점에서 이제 내화물 시장 자체가 어떻게 좀 바뀔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이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실적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움직였던 자체는 제로는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회사가 영업이익 지점령 자체는 탄탄해요. 탄탄한 회사입니다. 괜찮은 회사고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보시다시피 근데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최근에 한 4년 5년 동안 40억대에서 50억 사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2분기 정도까지 27억 영업이익이니까 작년 수준일 것 같거든요. 다른 재료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일단 차트 흐름상에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22동 평균선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최근에 주가 자체가 직전 고점에서 밀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4월 달에 고점 돌파 못했고 그다음에 5월 달에 고점이 7,000원대인데 7,100원대 근처에서 밀려버렸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6,500원도 언제 정도 접근하시게 된다면 5,740원에 사셨네요. 이런 악세 구간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정도 가게 되게 되면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6,500원 정도가 다른 재료가 없으면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6,500원 기준선 전해드렸습니다. 6,500원에서 매도 타이밍 또 비중 조절 한번 잘 해보시면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두 분이 함께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최영희님 그리고 손주용돈님. 아까는 조카 첫돌 선물이었는데 이번에는 손주용돈 챙겨주시는 분께서 두산중공업 궁금하다라고 올려주셨거든요. 한 분은 22,800원, 또 한 분은 23,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2,000원 선, 23,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고 손주용돈님께서는 30%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최영희님께서는 10%.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거든요. 오늘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4% 가까운 상승이었습니다. 원전에 대한 기대감 함께 좀 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최영희님께서는 아침에 추천해 주셔서 진입을 했다라면서 올려주셨거든요. 하루 수익률이 엄청나다, 감사하다라고 하시면서 27,000원 목표가 계속해서 기다려도 되는 걸지 앞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오늘 아침에 추천하셨어요. 네. 이렇게 뛰어오를 줄 바로 아셨어요? 월요일은 단기 종목 좀 드리거든요. 저희 회원번호도 시청자분들 수익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원들도 주가 좀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숨길 이유도 없고요. 단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시청자분들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 아침에 받아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 많이 추천하시고 다들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전문가도 손실을 내고 싶어하는 전문가는 없어요. 당연하죠. 시청자분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접근도나 친절도 자기에 대한 확신 이 과정이 좀 틀릴 것 같은데 저는 제 공이라고 생각진 않아요. 제가 추천을 했지만 매번 똑같이 말씀드리거든요. 방송 보고 수익 내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도 시점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가져갈 때 막 급등나기 시작되니까 두렵고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당장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옆에.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종목을 사면 매도하는 게 본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 하신 거고요. 오늘 아침에 드렸던 목표가는 변동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목표가는 내일 또 바뀝니다. 내일이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기준치까지는 해당 사항이 있겠죠. 주식시장이 내일도 바뀌고 모레도 바뀌지 않습니까? 대략적인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겠지만 단기나 이런 테마단을 접근할 때는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업황도 중요하지만 지금들 종목들을 잘 압축을 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렇게 회원들을 받아보면 종목이 50종목, 100종목 이렇게들 오시거든요. 같이 이제 마음고생 하는 거죠. 부여자 구울기도 하고 왜 이랬느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종목 정리가 보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뚝딱 안 돼요. 본인 성질대로 손절 팍 이렇게 해버리면 데미지가 확 생기죠.
지금 정말 아픈 살을 도려내야 되긴 했는데 그 시점이 아니니까 조금 올라오면 정리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종목을 너무 늘려가시는 건 저는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세 주면 치고 빠져야 됩니다. 아마 박준영 님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 거예요. 이게 안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친환경 아래 탈원전이 결국은 실패한 전략이거든요. 지금 이게 실패한 전략이에요. 뭐 프랑스 쪽에서 뭐 원전하겠다. 들썩들썩. 소형 모듈 원전 뭐 계속 들썩들썩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들썩들썩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며칠 계속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서 뭐 정치인에 지금 민주당과 이렇게 국민의힘이 있지만 원전에 유리한 쪽으로 풀이라면 주가 더 가겠죠. 이거 뭐 32,000원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테마로 묶이면. 근데 와가지고 탈원전은 실패한 정책이 아니다. 방사능 오염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원전을 계속적으로 탈원전을 실시하고 다른 신재생 파트로 더 부각을 시키겠다. 그러면 여기는 훅 내려가고 다른 파트들은 분명히 뜰 거란 거죠. 오늘 아까 앞서 질문하셨던 풍력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주식의 실적과 밸류와는 무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이라는 거죠. 대선 정책 때만. 온리 이거 하나예요. 실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 가지고 못 갑니다. 뭐 돈도 못 벌어서 계속 증자했던 기업인데 이제 뭐 좀 좋아지는 국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모멘텀이 언제 사라질 것이냐. 이 대선 테마 때까지 유효할 거라는 거죠. 근데 고비가 있어요. 야당에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뽑히면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네. 그때 시장이 원전에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 뉴스플로우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당장 내일 고위직들이 나와가지고 탈원전은 뭐 실패한 정책이다. 원전 계속 가야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무슨 소리야. 탈원전이 성공한 정책이다. 인근 주민들 봐라. 다른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가야지. 이러면 원전은 내일 박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시세가 좋을 때 치고 빠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매물대는 소화했습니다. 매물대가 25,000원대였는데 오늘 돌파를 했거든요. 아침에 시가에 잡으신 것 같은데 27,000원 딱 뭐 로버트처럼 하지 마시고 26,500원, 600원 가면 호가 걸어놔가지고 치고 빠지고 또 다음 스텝. 근데 더 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분할 매도하는 거죠. 지금 뭐 10%시니까 30%이신 분도 있고 10%는 반 던지고 반 보는 거고 30%이신 분들은 15% 던지고 반 보는 거고 그게 싫다. 그러면 내일 주가 뜨면 전략 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목표 주가는 27,000원 유효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내일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당분간은 좀 우상향이 되지 않겠나. 뉴스플로우를 잘 챙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산중공업 이 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예민하게 지켜보시면서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또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시세 나올 때 치고 빠지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진단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또 아자아자 게시판 열어두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은하수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DY파워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24,400원이네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고요. DY파워 많이 내려왔습니다. 2만 원대 매수하셨으면 계속 조금 마음고생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13,05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고요. 은하수님께서 언제 수익 실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수익 실현 2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은윤용님. 쉽지가 않죠. 일단은 다행히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 정도 물타기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종목이 다른 문제는 없죠. 해서요. 요즘 앞서 이제 우리 김민희 전문가님이 두산중공업 얘기했지만은 요즘 시장 자체가 모멘텀이 강하거든요. 모멘텀 시장이에요. 네. 두산중공업이 시가총 13조 원입니다. 쉽지 않거든요. 모멘텀 아니면 원전 관련해서. 네. 거의 적자 나서 증자까지 해사니까 요즘도 아직도 시장 자체는 펀드멘탈보다는 모멘텀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펀드멘탈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회사거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 최대 실적 나올 것 같고 이제 반기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1년 실적에 근접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단기 수익 300억짜리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예상 1,000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기계 섹터니까 자본재 산업재 섹터인데 산업재 섹터 중에서 이제 밸류로 따지면 아마 가장 저평가일 겁니다. 건설 기계 업종에
지금 현대건설기가 같은 경우도 지금 8, 9배 가까이 떨어졌는데 이 종목 지금 4배 정도 수준이니까. 근데 문제 자체는 지금 모멘텀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굴삭기사 자체가 중국 경기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중국의 건설기계 쪽이니까 최근 헝다그룹 자체가 부동산 회사가 거의 디폴트 위기에 좀 빠지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기 유축 부분 자체가 또 직격탄을 맞아버린 거거든요. 이미 이제 중국의 굴삭기 시장 자체는 이제 4월달 이후에 이제 정점을 좀 찍었고, 근데 대신 중국 쪽에 굴삭기 시장은 안 좋지만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중국 외에 인도라든가 동남아 쪽의 굴삭기 시장 자체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쪽인데, 요즘 뭐 시장 자체가 오늘 앞서게 철강주가 반등 나왔지만 철강주도 항상 최대적이지만은 실적에 대한 약간 정점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반영돼 못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제 펀드멘탈 장세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부분 자체가 DY 파워처럼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는 바닥 찍었어요. 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도 없는 회사니까 또 유압 실린더 자체가 다른 굴삭기 세트 그 기계 회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이 회사 자체는 매출처 자체가 국내, 중국, 일본 회사 또 미국의 캐터필러 중심으로 다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가 자체는 바닥을 통과했으니까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10% 정도는 좀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배수 단가가 아마 15,000원대, 16,000원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 종목이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은 중국 경기에 이제 부양책 여건이 나와야 되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중국 경기에 민감하니까, 중국이 지금 경기가 좀 사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헝다그룹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한다면 내년도에 약간 부양책 시행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 이제 중국이 3월달에 양해가 있기 때문에 양해 모멘텀. 그래서 금원저리 종목이 이제 18,000원, 2만 원 정도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양해 모멘텀과 관련된 부양책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목표 자체는 일단 15,800, 16,000원 정도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월달 정도 된다 한다면 밸류 자체가 워낙 싼 저평가 주식이기 때문에 다시 뭐 18,900원, 2만 원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실 여건이 좀 힘드니까 비중이 5% 정도 안 되니까 현금 여유가 있으시면 현재 가격대에서 물타기 하셔가지고 일단 1차 반등 목표는 뭐 15,600원입니다. 15,600원. 단기적으로 14,800원에서 걸린 선이겠지만은 15,6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도 괜찮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DY 파워 참 차트가 마음이 아픈데 일단은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 낮추고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리스크가 해소되는 타이밍을 좀 기대를 걸어보면서 한번 주가 반등을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15,600원 정도 제시해드렸네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현재 300분 정도. 서재종님 반갑습니다. 종목도 올려주셨고요. 아싸바이오님, 운용유님 팬입니다 하면서 또 종목 올려주셨는데 오늘 진단해드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게요. 성공투자님, 투게더님 오셨고요. 잘살자님도 반갑습니다. 목도리님, 오승님까지. 종목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다음 상담은 게시판으로 한번 가볼까요? 야인 개미님의 종목으로 살펴볼게요. K사인입니다. 2,445원에 5%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흐름이 좋긴 했는데 반등 목표 어디까지 볼까요? 라는 글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2.7% 상승. 오늘 이 상승에 함께 또 올라타셨어요. 어디까지 볼까요? 목표가? 이건 많이 못 갈 것 같습니다. 종목 선정이 좀 잘못되셨고요. 근데 비중이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냥 해볼 만한 자리에서 하신 것 같거든요. 지금 뭐 10원 정도 수익 중이신데, 오늘 안 그래도 그 저희 사무실이 있는 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전문가님도 얼굴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볼 일이 없잖아요. 오늘 다 봤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것 때문에 다 봤거든요. 아, 그렇죠. 오늘 KT에서 뭔지 디도스 알겠네요. 공격으로 네, 정지가 네. 됐죠. 이게 보안 관련주입니다. 맞아요. 먼저 박준영 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나가서 뚫레뚫레 이렇게 좀 봤습니다. 좀 저도요. 있다 보니까 뭐 강재훈 형님, 명준호 형님, 김동현 전문가 다 나오셨더라고요. 이 인터넷 안 되는 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되지 지금 뭐 너무, 이런 너무, 거. 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디도스 공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안 관련주가 잠깐 뜬 거죠.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시청자님은 가벼운 걸 찾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보안주를 본인이 모르면 못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아, K사인이 보안 관련주다. 오늘 디도스 공격이 있었지. 뭐 내일도 디도스 두들겨 맞나?
이런 생각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굴지의 통신사인데 내일도 제가 봤을 땐 디도스로 뭔가 좀 안 된다. 정말 큰일 나죠. 항의가 폭주할 겁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한 2, 3일 안 되면 손해배상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디도스가 개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디도스 모멘텀 중에서는 안랩이 제일 낫거든요. 여기 회사는 뭐 안철수 관련된 주긴 하지만 실적은 문제 없어요. 실질적으로 부채라든지. 그리고 뭐 안철수 대권 후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대권 후보 모멘텀도 보고 디도스도 보고 이거 내일 디도스 공격 없거나 KT 정상 작동되면 보안 관료주 내일 내려가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사라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 포인트를 잡으셨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좀 뜨면 이런 거 뭐 많이 뜨면 5%예요. 운 좋으면 내일 뭐 조금만 4, 5% 장중에 올라가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는 볼 게 없는 회사입니다. 뭐 이쪽에서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먼 미래인 것 같아요. 매출액이 뭐 200억, 300억짜리고. 그나마 제가 어떤 재무 뜯어보니까 재무는 괜찮네요. 부채 비율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 내일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막상 보안에 취약해요. 뭐 USB가 디도스를 받으니까 체감이 좀 적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하셔가지고 내일 주가 뜨면 그냥 정리. 목표 주가 뭐 많이 가면 한 2,600원일 것 같거든요. 잘 가면. 네, 여기서 거래량도 그렇게 뭐 전에 거래량처럼 많이 터지지도 않아가지고 내일은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이었습니다. 오늘 뭐 인터넷 관련 이슈에 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이 영향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매도 의견과 함께 종목 교체 한번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상담은 MK전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싸요 PC컴퓨터님의 종목이고요. 23,800원 매수가 그리고 20% 비중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실리콘 음극재 보고 들어갔는데 중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거든요. 문용영님의 의견 어떠세요? 예, 원래 이제 이 회사의 그 본업 자체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본딩 몰드 쪽이고요. 근데 이 부분 자체는 별로 회사가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또 이 회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거든요. 1,000억이 넘는 이유 자체가 회사가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서 그 회사와 관련된 연결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이 회사 실적은 영업이익상으로 본다 한다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회사가 뭐냐면 이거 영업이익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 1,000억으로 따지면 이 회사 영업이익 1,000억짜리 회사가 시가총액 4,000억이니까 주가 싸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거든요. 이 회사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는 영업이익 1,000억 중에서 277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지배주주 순이익 자체가 이 MK전자의 주주들의 몫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업이익만 가지고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데 왜 이 회사 주가가 못 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회사가 현재 상반기 정도까지 단기 수익 240억이니까 올해 연간 아마 400억 정도 이익은 좀 나와요. 400억 이익이 난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밸류로 따지면 주가 자체가 지금 주당 EPS 따지면 PR이 15배 되는데 문제는 회사가 이제 또 다른 재료가 있죠. 우리 시청자님도 아마 그걸 보고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회사가 재료 부분 자체가 최근에 주가 상승 동력으로 좀 작용을 했어요. 최근에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가 대주전자죠. 대주전자가 주목을 좀 받으면서 대주전자 제로죠. 회사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주식인데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학습 효과가 현재 MK전자의 주가에도 그런 기대감 자체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시다시피 MK전자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00억밖에 안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을 가지고 시가총액이 지금 1조 7천억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MK전자와 관련된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기술력을 제가 아직까지는 진출한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얼마만큼 대유전자 같은 경우 확실한 재료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력을.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체크를 좀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대감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분석에 들었다시피 정상적으로 따지면 회사 주가는 얼마짜리 주식이냐? 왜냐하면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의 실적이 다니까 한국토지시장 자체는 금융 쪽이니까 금융 쪽 은행주라든가 이런 투자은행 쪽과 밸류를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은행주들이라든가 대체적으로 은행 증권주도 PR이 5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회사 주가 자체는 거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까지 정상적으로 따면 회사 시가총액 2천억 이상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업 내용상으로. 근데 4천억까지 올라왔다는 자체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제로의 가치가는 충분히 좀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쉽게 뭐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122동 평균선이 지금 18,000원도까지 올라온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뭐 최근에 저점이 좀 형성이 좀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약간 균적인 반응을 시도하다 밀린 쪽인데 근데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렇듯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쪽이고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테슬라의 AF 배터리 채용 확대에 따라 가지고 조금 모멘텀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런 어떤 2차 전지에 관련된 제로들 관련 함께 움직였던 종목들도 앞서 이제 대유전자 전자도 약간 좀 쉬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장 고점 돌파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적당하게 단기적인 반등 목표로 해서 우리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우리 청약 매수한 가격대가 23,800원이거든요. 딱 거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그 고점대에 딱 밀려버렸거든요. 이 가격대가 23,500원대 정도.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조금 낮춰서 22,500원 정도가 일단은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그 가격대에서 20% 정도 되는데 최소한 10% 정도는 아마 비중 좀 축소를 해보시고 저기 뭐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8,000원 지지가 될 것 같고 18,000원과 23,500원 정도 사이의 등락 구간이다. 그래서 23,000원 이상 올라오게 되게 되면 일정 부분 비중 축소를 해서 좀 리스크 관리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택에 살짝의 아쉬움 짚어드렸고요. 그에 따른 대응 전략 확인해 드렸습니다. 18,000원에서 23,500원 사이의 움직임 체크하시면서 22,000원 이상, 22,500원 위에서는 한번 정리하시는 전략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돼지난다님의 종목 살펴볼 건데요. 비덴트 올려주셨고요. 9,057원에 비중은 7% 가지고 계십니다. 더 가져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 함께 올려주셨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상승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일단 타이밍은. 그래서 오늘 12,000원대의 수익도 잘 보고 계시거든요. 더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일지 아니면 이쯤에서 수익 실현으로 정리를 할까요?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주라는 거 제가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확인이 안 되는데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위지트, 뭐 비덴트, 우리기술투자 이제 일명 가상화폐 관련주로 주가가 다 떴어요. 네. 지금은 제가 지분 비율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창투사 뭐 SB 뭐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들 많이 했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반대드리거든요. 저는 일단 무조건 공매도 반대론자고요. 저는 공매도 순기능 솔직히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기관하고 외국인 애들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간접 투자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가상화폐를 하고 싶으면 가상화폐 시장 가서 직접 투자를 하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근데 이 시청자님은 지금 잘 잡으셨어요. 네. 아마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이제 보면서 연동성 관계를 확인하면서 체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업황을 보게 되면 이거 당장 내일도 좀 약간 느낌 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롬 파월 의장까지 나와가지고 법정 화폐의 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 다 했고요. 자니 렐럿 재무장관도 나와가지고 이야기했고 중국에선 채굴이 0입니다 지금. 네. 이 비트코인 하도 채굴 많이 하니까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제도 가장 좋은 거 살 때 1660인가 뭐 샀을 때 거의 7, 80 정도 주고 샀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중국에서는 완벽하게 막았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공산당인데 우리가 할게 법정 화폐. 미국 쪽에서 약간 이거 숨통을 좀 풀어줬어요. 근데 미국도 지금 디지털 화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디지털 화폐거든요. 디지털 화폐 중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날라가겠죠.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각국에서 우리 디지털 화폐 하는데 우리가 선택해서 블록체인 기술 가진 것 중에 고를게 이렇게 하면 얘기가 틀려지겠죠. 근데 문제는 중국 쪽에서 막았고 미국 쪽에서 좀 풀어주는 쪽이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뭐 엄청나죠. 7천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확인이 지금 못 해봤는데 시간이 짧아서 저는 5일선 이탈하면 그냥 자르셨으면 좋겠어요. 업황이야 이런 건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앞으로 글로벌 시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선택을 받는다면 비트코인 유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법정 화폐,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 이것과 아니다. 끝났다. 제가 봐서 각국에서 선정하면 예를 들어 뭐 김민준, 박준영 디지털 화폐 이렇게 됐다고 칩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날아가겠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중국이 문을 닫았지만 미국이 좀 풀어준 것 때문에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고 오늘 5일선 보니까
차트 모습 보시면 5일선 지지를 딱 받았거든요. 12,200원. 타이트하게 내일 조금 더 보고 싶으면 종가 기준으로 11,800원 익절가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한참 수익 중이시니까 여기는 이걸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게 아니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글로벌 비트코인에 관련된 시황에 따라서 등락이 좌지우지 되니까 익절을 밑으로 잡으셔야 돼요. 얼마가 떨어지면 팔아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종가 기준 11,800원 이탈 시 전량 매도 의견. 위로 만약에 매물대 뚫고 넘어간다. 그러면 가격은 14,500원 정도에서 15,000원 레인지 범위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잡으셨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인데 수익도 잘 보고 계십니다. 11,800원 익절 라인 전에 드렸어요. 때문에 거기서 잘 이탈했을 경우에는 좀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위로 더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15,000원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카본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000원에 10%입니다. 네, 한국카본 13,000원에 10% 보유 중이십니다. 네. 올라갔을 때 사셨나 봐요. 최고가 찍었을 때? 네, 그 네. 근처에서? 알겠습니다. 좀 많이 흔들리다가 그래도 매수가 근처 올라왔어요. 오늘 12,7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가지고, 그래, 어느 순쯤 되면 매도하면 되는지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오늘 이제 강한 상승 나오면서 이제 매수가 근처 왔는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좀 빠져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진단해 볼게요. 운영영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매니저님 부탁합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 받고 싶으세요? 네. 네. 일단은 운영영님의 진단 짧게 들어보고 김민준 전문가님도 그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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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사셨네요. 네. 언제쯤 꽤 됐죠? 최고가 올라갔을 때 이게 사셨다라고 하시니까. 내가 이거 작년에 샀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조선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예산은 이제 LNG 본행제 쪽이니까 네. 최근 이제 조선 업체들의 수주가 작년 대비해서 아마 평균적으로 9월 말 기준에서 아마 150% 정도 좀 증가됐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카본은 이제 LNG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LNG선이 작년도 수주가 많았고요. 올해도 뭐 LNG선 수주가 전개되지만은 컨테이너 선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확산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일단 카본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예사가 수주 잔고는 작년도 비해서 작년 반기에 2천억 대인데 지금 4천억이더라고요. 보니까 올해 반기 기준에서. 수주는 작년 대비해서 예사도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4천억이라 본다는 예사가 연간 매출액이 4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1년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 조선주들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수주가 늘어나면서 그 2년치 정도까지 수주 잔고가 지금 올라온 상태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 내일 파셔야 됩니다. 고생하셨는데 또 내일 못 팔면 제가 보기에는 고생하셔요. 왜냐하면 예산 이제 밸류를 봐야 되는데 예산은 실적은 2020년도 고점 찍었어요. 매출액 7천억대인데 매출액 작년도에 4천억대, 4천억대 올해 3,900억대 정도 좀 줄어들면서 즉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증가되지만은 LNG선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밸류 자체가 지금 올해가 지금 오늘 주가가 급등하면서 18배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수급적으로 기관 예금 투자가 집중 매수가 입돼서 내일 또 좀 약간 상승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은 고생하셨으니까 내일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제가 보면 13,000원 우리 생산 매수한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거의 1년 동안 가까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파시면 다시 한번 이 종목은 12,000원대 정도라든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른 쪽 교체하는 점, 제 의견은 13,000원, 2,300원 정도 내일 아침 시가 정도 올라간 시세에서 매도하셔가지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우리 김민주 전문가 의견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신껏.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한국카본입니다. 저는 소신껏. 소신껏. 저는 초선하고 철강은 운영님한테 더 배워야 되는 수준입니다. 저는 조선하고 철강은 제가 못하는 거는 저는 철강을 운영님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네.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운영님 제 스승이나 이렇진 않아요. 제 팬인데 네. 저는 같은 생각이에요. 한국카본이 아니고 동성화인텍이었으면 의견을 좀 다르게 드렸을 것 같아요. 동성화인텍은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 없습니다. 올해가 실적이 더 좋을 거예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동성화인텍도 밸류에이션이 12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는 정도 수준, 13,000원 정도, 500원. 근데 한국카본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일 주가 뜨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내일 주가가 뜰 것 같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이 약간 과대 넉폭 반발 매수세. 근데 조선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선이 추정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 아니에요. 한참 멀었습니다. 후판 가격 두들겨 맞고 그나마 한국조선해양이 좀 나아가지고 좋은 건데 네.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년 더 필요해요. 그렇게 내년 수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끌고 가지 마시고 내일 좀 뜨면 13,000원까지는 무조건 돌파할 것 같거든요. 많이 가면 13,300원에 400원 정도 여기서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선회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두 분 모두에게 진단 받아봤는데요. 의견 동일합니다. 지금이 이제 빠져나올 타이밍이 기회가 좀 온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 내일 한번 시장에서 그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보자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내일 응원하겠습니다. 수익 본전가에서 또 너무 손실 안 보고 잘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 카본까지 오늘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요일의 시작을 두 분과 함께 굉장히 알차게 또 채워드렸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아쉬우셨던 종목 진단들 계속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0시부터 투자의 신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운용형님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앞으로 오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1월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이슈들 좀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에 대한 포인트들 잘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추천주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모두 화이팅 외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